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딴 테러 사건에 이민자들이 연루되면서 이민자들에게 불똥이 튈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에서 먼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난민 망명자 재정착 프로그램의 철회를 발표했는데요. 벌써부터 각종 합법 이민 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합법 이민자들이 연루된 테러 사건이 잇따르면서 합법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의회에서 각종 합법 이민 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미군을 도운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재정착 프로그램도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30일로 시효가 종료되는 $50만 투자이민 프로그램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의 경우 국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아프간인은 13,0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20일 현재 남아있는 쿼터는 1962개에 불과해 연방의회의 재연장 승인이 없을 경우 11,000여 명의 신청자들은 미국 정착이 어려워집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재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10월부터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발생한 미네소타 칼부림 사건의 범인은 2살 때 소말리아 난민 자격으로 미국으로 입국한 이민자로 밝혀졌고 뉴욕 폭탄 테러 사건 용의자 칸 라하미는 7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아프간 망명자 가족 출신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0일 뉴저지를 방문해 당사자 동의 없는 한일 양국 정부의 협상의 무효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9주년 기념식 참가를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지도 벌써 9주년.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가 결의안 통과 9주년 기념식 참가를 위해 미국 방문 중 뉴저지에 들러 동포 언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최근 있었던 한일 양국의 위안부 협상은 당사자 동의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죄와 법적 배상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죄받고 법적인 배상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마음이 일심동체입니다. 또 이 할머니는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정부의 최근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으며 변함없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동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너무 고맙게 하고 계십니다. 누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 간 외교 문제보단 인권교육 차원에서 차세대를 교육시키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다 받아들이는 만큼의 진짜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도 그 다음에 우리는 후대들에게 교육시키는 일을 더 열심히 할 거다. 이게 이제 시민참여센터의 입장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결의안 9주년 기념식은 결의안에 앞장서온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 의원과 시민참여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결의안이 세계 인권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알리는 자리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의 약 77%가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잘못된 역사인식과 독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반크가 공개한 9분 53초 분량의 영상은 전 네덜란드 주재 한국 대사가 현지인들에게 독도와 우리 역사를 어떻게 홍보했는지를 문답식으로 풀어가는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외교관은 네덜란드 교과서에 단 2줄로 설명되어 있는 한국에 충격을 받습니다. 중국은 12쪽, 일본은 4쪽에 걸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바다에 면하고 있어 수산업이 중요하고 값싼 임금으로 손질된 생선이 판매된다는 문구밖에는 없습니다. 이에 외교관은 출판사를 설득하고 네덜란드가 한국과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도 찾아내 하멜의 고향인 호린홈을 방문합니다. 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 히딩크 감독도 만납니다. 이제는 2개의 수험서와 중학교 지리교과서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영상은 한국 청년들이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역사와 진실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어떻게 독도와 한국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과 함께 일본의 홍보 전략에 맞서는 우리만의 새로운 길은 이 외교관이 제시한 답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가 뉴저지 올테판 고등학교에서 한식급식 시범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인 학생들은 물론 외국인 학생들도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계속되는 시범 행사를 통해 뉴욕과 뉴저지 공립학교 급식 메뉴에 한식이 추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북부에 위치한 올드테판 고등학교의 점심시간. 불고기에 잡채, 맛있게 익은 김치까지 마치 한국 학교의 급식 시간 같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학교에 한식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오늘은 올드테판 고등학교를 찾아 한식 시범급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인 학생들에겐 익숙한 메뉴지만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낯선 메뉴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에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도 만족했습니다. I feel that it was delicious. I loved the marinated beef the most. It had these flavors of pineapple and teriyaki together. It was delicious. 예, 아주 오늘 반응이 좋습니다. 약 한 80% 이상이 한식을 즐기고 있어요. 오늘 올드테판 이 하이스쿨에서 오늘 가을 학기 처음 시작했는데 앞으로 한 2달 동안 계속 우리 그 푸드 교육과 앞으로 샘플 행사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 한식위원회는 뉴저지 100여 개 학군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 폼토니안의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한식 조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학교와 메뉴 가격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식을 정식 메뉴화할 계획입니다. After that, trying different recipes, we're working with this group on developing recipes that have a lot of appeal to students and would be very popular on the menu. So that's the goal. 오늘 시범 급식은 팰리세이즈 파크 고교와 포트리고에 이어 3번째 행사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북부 뉴저지 10여 개 학교 이외에 베이사이드 등 뉴욕 지역까지 시범 행사를 확대해 내년엔 뉴욕 지역 1900여 개 공립학교 급식 메뉴에 한식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뉴저지 에디슨 건강 서비스 센터 확장 오픈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위해 고객 서비스와 건강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보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에디슨 센터가 확장 오픈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뉴저지 미들섹스 카운티 에디슨시는 한인과 중국인 등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크리스 로우 부사장은 이번 확장 오픈이 갈수록 늘어나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메디케어와 고객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re's a growing need for our consumers. So we see our traffic, walking traffic growing every day. So we feel that the consumers are really driving this need, and we are expanding into this new location to meet the ever increasing demands. 에디슨 센터는 미국에서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위한 8번째 서비스 센터입니다.
기존 사무실의 3배 규모로 광둥어, 표준 중국어, 동남아시아어 전담 서비스팀을 뉴저지에서 최초로 갖췄으며 한국어 서비스는 무료 전화 1-888-201-4746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We not only provide services to our members, we also enroll Medicare beneficiaries into the various plans that they qualify for. And more importantly, we also provide opportunities to educate our consumers on various healthcare topics.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에디슨 센터는 뉴저지 메디케어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메디케어 혜택과 건강, 웰빙, 은퇴 계획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보장 서류 등 메디케어와 관련 없는 서류라도 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주정부의 노동 착취 근절 의지가 확고합니다. 한인 세탁업소들에 대한 타민족 직원들의 노동법 위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민단체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일업계 사태로 촉발된 뉴욕주 정부의 비즈니스 단속이 세탁업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타민족 직원은 지난 16일 최모 씨와 최 씨가 운영하는 맨해튼 드라이클리닝 업소를 상대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법정 최저임금과 시간의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1년 11월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해당 업소에서 오전 7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 평균 주당 57시간을 일하면서 550에서 590달러의 고정 주급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한인 운영 드라이클리닝을 상대로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타민족 직원도 역시 법정 최저임금과 시간의 근무 수당을 규정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 정부는 2015년 구성한 노동자 착취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영구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뉴욕주에서 네일과 세탁업 등 한인 주력 업종 1,500개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민자 출신의 노동자들이 많은 업계의 노동 실태를 점검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태스크포스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펠팍 주민소환위원회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로튼도 시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시장 가족의 연봉 내역서를 제시하며 주민들의 혈세가 지출됐음을 증명했습니다. 로튼도 시장 주민소환위는 19일 로튼도 가족 일가의 연봉 내역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타운 곳곳에 채용된 가족들에게 지출된 연간 예산이 6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연봉 내역서는 지난해 6월 마이클 폴라타 전 펠팍 민주당 위원장이 공개했던 것입니다. 주민소환위는 이어 로튼도 시장이 의혹을 받던 학군 파타임 슈퍼바이저를 현재는 사임한 상태고 아들도 일자리를 옮겨 올해 가족연봉 내역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60만 달러에 가까운 혈세가 지출된 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소환위는 또 로튼도 시장이 주민소환위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고 주민소환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시장급여 5천 달러, 카운티에서 연간 7만 6천 달러, 슈퍼바이저로 3만 5천 달러 등 연간 총 11만 6천 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빌딩국에서 일하는 시장 부인에게 7만 4천 달러, 아들 2명에게도 각각 7만 달러와 12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오는 30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또 폐쇄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당은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자정까지 의회가 차기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2016에서 17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소한 임시 예산안이라도 통과시켜야 정부 폐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지카 바이러스 퇴치 예산으로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은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19억 달러가
축소가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청했고 의회는 11억 달러 축소안을 내놓으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도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이렇다 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낙태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양당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을 추가하거나 민주당이 발제한 조항을 삭제하기를 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급한 대로 오는 12월 9일까지 발효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 가끔 엉뚱한 실수들이 발생하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이 추방이민자 800여 명에게 시민권을 발급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지문 자료가 국토안보부나 연방수사국에 보관돼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시민권을 부여받은 추방 대상자 중 최소 1명이 현재 사법기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안보의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